상형로고는 밑에 10인 로고를 일반적으로 말하며 여기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게 예전에 이쪽 파트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좀 쉬워져서 그나마 여러분한테는 다행인데 n의 값이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어떤 수죠. 꼭 자연수라는 뜻은 안 해요. 저 범위 안에 어떤 수,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수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그 n과 로그 n 세제곱의 합이 정수일 때 정수 n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게 좀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놓기가 좀 쉽지 않은데 상형 로그는 로그 n이라는 수가 있다 칩시다. 이 상형 로그는 일정한 정수 부분과 그 다음 일정한 소수 부분도 구분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n 값은 보통 정수로 표현되고 저 알파 값은 0 이상 1 미만의 양의 소수로 보통 표현됩니다. 상로 표를 봐도 이제 저런 것들이 나왔었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게 다 이거였잖아요. 기억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로그 n 세제곱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거 로그의 성질상 진수 위에 있는 3은 앞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이제 얘는 n1 알파 1이라고, 얘도 어떤 식으로 로그 n에 세배를 하다 보면 얘도 어떤 정수값과 또 다른 1 미만의 양의 소수값으로 표현되는데 이 두 개를 덧셈했더니 이 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랍니다. 근데 둘을 더해보세요. n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n2 플러스 알파 2인데 n1 플러스 n2 더하기 알파 1 플러스 알파 2인데 정수에다가 정수를 더하면 어차피 정수죠. 그럼 이 합이 정수가 나오려면 결국은 얘가 정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결론은 둘 상형 놈으로 더해서 합이 정수다라는 표현을 이해를 잘하면 돼요. 로그 n 플러스 이거 앞으로 떨어뜨리면 3로그 n 이 답이 정수. 그럼 아까 알파 1과 알파 2를 더한 게 정수라는 뜻인데 여기서 예전에는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해서 여기서 더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풀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이해만 해도 이 정도 문제 난이도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두 개를 더해서 정수? 그럼 두 개를 더하다 보니까 여기는 앞에 1이 생략돼 있고 둘을 덧셈하면 4로그 n이 되죠. 4로그 n 값이 정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왜 줬냐고 이제 봐야 돼. 이걸 왜 줬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 n의 값에 로그를 취하고 4를 곱해야 이 4로그 n의 범위가 나올 테니까, 저기다가 상형 로그를 붙입니다. 이 n에 상형 로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에 상형 로그를 이렇게 각각 붙여요. 밑이 10인 로그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묘하게 이 부등호 방향인데 로그를 붙여도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나요? 안 바뀌나가 중요하거든 사실은. 근데 이건 뒤에 나오는데 밑이 10인 경우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애매한데 일단 상위 로그를 붙인다까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붙이면 로그 1은 0이 되고 로그 n이 되고 로그 10은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거기다 다시 4배를 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요. 4로그 n을. 그럼 0은 곱하나만 하고 4로그 n. 얘는 4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는 1, 2, 3이 있죠. 1, 2, 3. 따라서 로그 n의 값은 4분의 1이거나 아니면 4분의 2가 되거나 아니면 4분의 3이 되거나 양수 n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양수 n인데 이 진수값을 구하려면 밑 10을 다시 살려놔야 돼요. 이걸 이제 지수로 바꿔야 되죠. 그럼 진수 n은 10을 4분의 1만큼 거듭 제곱하면 n값이 되는 거니까 n은 10의 4분의 1제곱 또는 10의 4분의 2제곱 약분하면 2분의 1제곱 10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n값이 3개 나타난다는 뜻이죠.
로그 n의 정수가 1이고 로그 n의 제곱과 로그 루트 n의 차가 정수일 때 그럼 차라는 건 일반적으로 큰 값, 작은 값 빼는 거죠. 누가 더 크냐는 건데 이것도 뒤에 로그를 배우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직관적으로 이게 얘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럼 얘는 2 로그 n이 되고 얘는 루트는 몇 분의 몇 제곱? 앞으로 루트 다음에 몇 분의 몇 제곱을 기억하라고 했죠? 2분의 1 제곱. 그렇죠? 앞에 2분의 1이 떨어질 테니까 2분의 1 로그 n이 됩니다. 그럼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로그 n 이렇게 되겠죠. 결국 로그 2분의 3 로그 n 값이 이번에 또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해졌어요. 그럼 다시 로그 2분의 3 로그 n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로그 n이 정수일이다라는 뜻은 로그 n이 1점 어쩌고 저쩌고 라는 뜻이니까 로그 n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그지? 정수가 1이면 1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2는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를 찾아야 돼요. 2분의 3을 곱해야 되죠? 2분의 3. 2분의 3 로그 n.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 3.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2분의 3 로그 n 값의 정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누구예요? 2만 되죠. 2밖에 안 되네요. 그럼 다시 n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제 하나씩 다시 또 반대로 지워가야 돼요. 3분의 2, 3분의 4. 그럼 로그 이럴 때는 생략되어 있는 10을 써주고 3분의 4. 진수 n 값을 구하려면 n은 10을 이만큼 곱하면 이만큼 거듭제곱하면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10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지수가 분수 형태에서는 바깥에 안에 이런 느낌 써지게 되고 얘는 세제곱근 10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10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는 지워집니다. 얘가 10 곱하기 세제곱근 10.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 다 맞춰서. 자, 다음 n이 100보다 크고 1, 10, 100, 1000이죠. 근데 1000보다 작을 때 로그 n과 로그 n분의 1의 차가 정수일 때 양수 n 값을 구하시오. 일단 여기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될 테고 이 말 차가 계산돼야 되니까 로그 n에서 로그 n분의 1을 빼는데 이게 로그 n분의 1은 로그 n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걸 빼는 거잖아. 어쨌든 얘를 빼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마이너스 1이 떨어지면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로그 n. 그 값이 정수. 그 다음 알겠니? 이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로그 n이죠. 똑같은 n을 두 번 더 했으니까 그 값이 정수. 그럼 내가 해야 될 거는 로그 n의 범위를 빨리 찾아야 돼요. 저기 있는 n의 크기를 보고 로그 n의 범위를. 네, 얼른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됐고 여기다 뭐 붙여야 되냐면 로그를 붙여야 돼요. 상위 로그를. 로그를 붙입니다. 로그를 붙이고 얘도 로그를 붙이고 얘도 로그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로그 10의 100에는 얼마? 2. 로그 n. 얘는 로그 10의 3. 1000이니까 3.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2로그 n이잖아요? 다시 여기다 2를 곱해야 되겠죠? 4. 그 다음에 2로그 n. 그 다음에 6. 그럼 4와 6 사이는 정수값 뭐밖에 없나요? 5밖에 없네요. 따라서 2로그 n의 값이 5가 되는 n값 찾는 거니까 로그 n의 값은 2분의 5가 되고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죠? 이걸 지수로 바꾸면 n은 10의 2분의 5제곱. 이게 정답이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번 문제는 로그 n의 정수가 2인 거니까 로그 n의 범위를 대략 구할 수 있죠? 로그 n은 2 이상, 3 미만 이렇게. 이것도 비슷해요. 그들의 합이 정수. 그럼 일단 합을 계산하려면 로그 n하고 얘는 얼마예요? n의 3분의 1제곱이죠. 앞으로 떨어질 테니까 플러스 3분의 1 로그 n.
얘가 정수. 둘을 더하게 되면 3분의 4 로그 n. 얘가 정수. 뭐 어려울 게 없네요. 여기를 가지고 이제 이 범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 여기다 3분의 4를 곱해요. 그럼 로그 3분의 4 로그 n의 범위는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면 3분의 8보다는 커나갔고 4보다는 작죠. 그럼 여기는 3분의 8이면 대충 2점 얼마잖아요. 2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정수는 3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서 이 정수는 3이라고 또 명확하게 답이 나오고 없어지고 여기다 4분의 3을 곱하는 거지. 그다음에 어딜 보니? 로그 n의 범위는 4분의 9. 따라서 n은 10의 4분의 9제곱 이렇게 된다. 자, 2번. 현민이 일단 잘 봐. 앞에 좀 잘라먹긴 했는데 잘라먹은 거는 일단 집에 가서 먼저 보고 일단 이어서 보는 걸로.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데 로그 x의 4제곱 소수와 로그 x분의 1 소수의 합이 1이다. 이것도 말이 어렵지만 결국은 뭐냐면 로그 x의 4제곱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의 합이거든요. 근데 로그 x의 4제곱이 어떤 정수와 그 다음에 소수를 가지고 있겠죠? 로그 x분의 1도 어떤 정수와 그 다음에 소수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얘 둘의 합이 1이라는 얘기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또 다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얘네 둘의 합이 정수라며. 그럼 얘네 둘의 합이 정수이면 위에 있는 로그 아래 있는 로그를 더하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고 정수와 소수와 소수 합쳐서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전체도 답이 정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그냥 복잡하게 쓴 것뿐이야. 얘네 둘의 합이 그냥 정수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럼 계산 다시. 여기는 4로그 x가 되고 여기는 이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로그 x가 되죠. 그럼 얘는 3로그 x네. 3로그 x가 정수.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다시 쟤를 가지고 10보다 크고 x가 100보다 작은데 우리는 로그 x를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로그를 취합니다. 상용 로그를 붙이고 상용 로그 공통을 붙이고 같이 공통적으로 붙여주고 그럼 좌변은 1 얘는 로그 x 네 2죠. 이렇게 그럼 지금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세배하게 되면 3보다 크고 3로그 x는 6보다 작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은 3로그 x의 값은 4이거나 아니면 5이거나 그럼 로그 x의 값은 3분의 4이거나 아니면 3분의 5이거나 우리는 x값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x값을 직접 구하려면 x는 10을 3분의 4만큼 거듭 제곱하면 x가 되는 거니까 x는 10의 3분의 4제곱 또는 10의 3분의 5제곱인데 그 x값 모든 x값이 이거 두 개죠. 그들의 곱하래요.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써지고 지수는 더 셈 되네. 3분의 9 약분하면 3 그래서 얼마?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할 때도 했던 것처럼 단어가 어떤 걸 뜻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물질의 공기 중에 농도가 C예요. 그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의 냄새 세기를 I. 다음과 같은 식의 성립한답니다. 물질의 냄새가 6, 이건 I 값이죠. 이럴 때 공기 중의 농도, 그때의 C 값이에요. 그 C 값은 냄새가 1일 때의 농도의 그때 C 값의 몇 배입니까? 이 앞에서도 했었는데 6은 3의 몇 배인가요? 2배. 어떻게 계산하죠? 3분의 6배.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는 앞에 있는 게 분 자라고 하고 는 뒤에 있는 게 분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도 냄새 세기가 6일 때를 그냥 I6이라고 하자. I6. 그때 농도를 C6이라고 합시다. 냄새 세기가 1일 때 I1로 표현한다면 그때 농도는 C1이겠죠. 결론은 C6이 C1의 몇 배입니까? 물어봤으니 원하는 식은 C1분의 C6이
나오도록 식을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C5분의 C6, 이제 문제를 보세요. C5분의 C6이 나온다고? 일단 식을 써볼까요? I6은, 여기다, 냄새색이 6이니까, 얘가 이제 6으로 바뀐 거죠? 냄새색이 6일 때, 3분의 5, 가로, 로그, C6 빼기 1, 플러스 K. 그 다음에 냄새색이 1일 때, 1은 3분의 5, 가로, 로그, C6, C1 빼기 1. 자, 여기까지는 별 크게 한 거 없죠? 그냥 숫자를 대입한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숫자를 대입한 거고, 이거를 만들어야 돼. 저 식을 보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해담아? 저 식을 보고 이거 어떻게 만들까? 얘네가 어디 있니, 지금? 여기 로그의 진수에 있지 않아요? 로그의 진수에 있지. 로그 진수끼리 이렇게 나눗셈을 표현하려면 로그끼리 어떻게 되죠? 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이거는 저 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6에서 1 빼면 5가 되고, 이건 통분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3으로 통분하고, 얘는 어차피 지워질 거 아니야. 똑같은 값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는데 둘 다 5배죠. 그럼 5는 그냥 밑에 바깥으로 빼시면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건데 어차피 얘도 똑같아 지워지잖아요. 똑같은 1을 빼는,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그럼 여기 가로 안은 로그 C6 빼기 로그 C1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분해줘요. 숫자 좀 크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럼 좌변은 1, 우변은 3분의 로그 C6 빼기 C1 로그 C1 양면에 3을 곱하면 로그 C6 빼기 로그 C1의 값은 3 이게 나오죠. 같은 로그의 뺄셈 로그 C1분의 C6 그게 3 이게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진수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C1분의 C6은 10의 세제곱 몇 배예요? 1000배가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요구하는 대로. 자, 이 연습은 이거는 지금 진도를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잘 봐. 잘 보라고. 자, 어느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보상 기준 가격을 매년 전년도 10%씩 낮춰요. 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10년 후에 보상 기준 가격은 현재 몇 %입니까? 뭐 상식적인 기준인데 여러분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건물이 화재보험을 들었어. 해담아? 화재보험을 왜 들까? 화재란 단어가 어렵니? 아니요. 화재보험은 이 건물이 예기치 않은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요즘 화재보험은 꼭 화재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보상해 주긴 하는데 기본적인 메인은 이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보험사가 이제 평소에 이제 보험료를 받다가 화재가 나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10년 후에는 도대체 몇 %를 받게 됩니까? 라는 건데 자 보세요.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보상 기준의 가격을 매년 전년도 대비야 처음이 아니고 바로 전년에 냈던 보상 기준 가격에 10%씩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됐니? 그럼 현재 보상 기준 가격을 A1이라고 합시다. 내가 지금 A1 보상 받을 수 있어. 근데 1년이 지나면 A1을 다 받아?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A1에서 일정 부분 뺄셈 될 거야. 얼마나 뺄셈 되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10%를 떨어뜨리는 거야. 전년도 A1에 대한 10%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년도 빼기 전년도 금액
이건 왜 썼냐면 먼저 금액이 아닌 분명히 마이너스 된 금액으로 내가 계산될 텐데 그 마이너스가 뭐였냐면 전년도 급에 대한 10%를 차감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묶을 수 있죠? 이걸 A로 1 마이너스 100분의 10 됐니? 그럼 2년이 되면 물론 이 2년은 처음 대비 2년이에요. 2년이 되면 전년도 금액, 이게 전년도 금액이에요. A1이 아니고 바로 전년도면 이거잖아. A 가로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전년도 금액 빼기 얼만큼 뺀다고요? 전년도 금액에 대한 10%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얘랑 얘랑을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1 마이너스 100분의 10 하고 묶어냈으면 가로쳐야죠. 얘는 다 빠져나왔으니까 1 남고 얘는 빠져나오면 이게 남네요. 100분의 10. 같은 값이 두 번 곱해지죠? 제곱 처리합시다.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제곱.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원래 최초에 내가 A1 배상받기로 했는데 보상받기로 했는데 1년 지나면 A 가로의 1제곱 2년 지나면 A 가로의 제곱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안 해봐도 대충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런 느낌이 나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N년 후가 되면 내가 보상받아야 될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A 가로 1-100분의 10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몇 년 후? 10년 후. 그럼 N값에 10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10년 후에 내가 보상받을 금액은 저 금액인데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A 곱하기 1 빼기 10, 100분의 10이면 100분의 90이죠. 100분의 90은 일단 100분의 90 쓸까요? 100분의 90에 n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100분의 90을 약분하면 10분의 9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걸 내가 보상받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남은 거는 A1에 원래 보상받던 금액 A1에 이만큼 곱해졌다는 얘기는 이 금액을 알아, 이 비율값을 알아야 지금 내가 원래 금액의 몇 %인지 알고 있죠. 만약 A 곱하 얘가 이거 만약 0.8이야. 이걸 만약 계산해 봤더니 그럼 원래 받던 금액의 100분의 80만 받는 얘기죠. 80%만 받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금액의 80%만 받게 된다. 됐니?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테니까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이 값 10년이죠. 10제곱. 근데 우리가 이 값을 몰라요. 숫자가 너무 복잡할 거 아니야. 사실 이 숫자는 0.9를 10번 곱한 거거든. 10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매우 숫자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크거나 반대로 너무 작아서 계산하기 힘든 숫자들을 계산할 때는 뭘 취하는 거예요? 여기다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교과가 좀 생략돼 있어서 잠깐 이게 갑자기 넘으니까 여러분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뭔가 뜬금없어 보이지겠지만 이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 여기에 일단은 뭐를 취하겠더라? 로그를 취하겠더라. 너는 로그의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록색에 있는 10의 9제곱에 10분의 9의 10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를 잠깐 이용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도구처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배운 대로 일단 10이 앞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얘는 로그 10분의 9는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9는 3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0이죠. 맞죠? 이거 로그의 진수는 로그의 뺄셈으로 바뀌니까 로그 10은 1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10 앞으로 떨어져서 로그 10분의 9는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10. 근데 로그는 로그 3의 제곱이죠. 뭘 쓴 거예요? 네. 3이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2로그 3이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로그 3의 값이 나와 있어요. 0.477. 거기다 2를 곱하면 4, 5, 9. 0.954. 그럼 10 곱하기 이건 얼마죠? 마이너스 0.04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0.046
46 이렇게 되죠. 됐지? 근데 이거와 같은 로우 값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소수다 보니 이게 음수다 보니까 계산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에 지금 뭐가 생략되냐면 0 플러스 마이너스 0.46이 생략되는데 이 사이에다가 빼기를 더하기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음의 소수를 양의 소수로 바꿔야 된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수업했던 거다 이거.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54가 돼요. 그래서 0.54의 값이 여기 있더라는 얘기지. 괜히 써준 게 아니야 이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바꾸세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맞니? 이게 마이너스 1이지. 근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10분의 1이잖아? 플러스 0.54는 로그 3.47과 같고 같은 로그의 덧셈이면 로그 하나로 모은 다음에 지수끼리 곱하죠. 0.347 맞니? 결론을 봐봐. 결론은 네가 쓴 로그 얘가 이쪽 지울게요 이제. 네가 쓴 로그 10분의 9의 10제곱이 결론 누구랑 같으냐면 로그 0.347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근데 필요 없으니 로그는 이제 필요 없죠. 로그 떼고 보면 10분의 9의 10제곱이라는 수는 0.347과 같고 10년 후에 내가 받을 금액은 원금의 0.347을 곱한 값이며 이걸 100분율 환산해야 되잖아. 몇 퍼센트를 구하는 거니까 100분의 34.7 그러니까 원금의 몇 퍼센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34.7%를 받게 된다.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수는 말 그대로 지수가 있는 어떤 관계식에 y를 대응시켜서 함수 구조를 만든 건데 정의는 저겁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제곱이라는 밑과 지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y하고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럼 변수 x는 지수가 되고 그 지수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밑과 처리해서 나온 결과를 y에다 대응시켰더니 x 하나의 y가 딱 하나만 나타나는 함수 구조가 성립하고 이 함수를 우리는 지수 함수로 불러요. 보통 x 지수가 변수 x가 지수로 가 있는 상태죠. 우리가 알듯이 미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양수로 정의하는 이유는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지수 확장할 때 배웠잖아요. 미시 양수가 되면 지수는 실수 범위로 확장된다. 미시 양수가 되면 지수는 실수. 지수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변수 x, 그러니까 정의역 범위를 실수 전 범위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y값을 가지고 우리는 함수의 정의를 만들고 이 함수를 지수 함수로 정의하며 양수인 건 알겠어요. 지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왜 1은 아니어야 되죠? 이 미시 왜 1은 아니어야 되는 겁니까? 1은 어차피 변수 x가 뭐고 맞죠? 1이 오게 되면 x에 어떤 수가 온다더라도 늘 y는 1이라는 지수 함수 아닌 상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1은 의미가 없어서 쓰지 않는 겁니다. 1이 아닌 양수. 그걸로 이제 지수 함수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꼴. y는 4x제곱, y는 7분의 1x제곱 이런 것들은 지수 함수다. 이것도 지수 함수예요. 이 모양도. 얘는 y는 3 곱하기 4의 x제곱 이런 꼴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수 함수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 지수함수의 이제 정의를 대략적으로 파악했으면 이제 남은 건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파악해야 되는데, 뭐, 뭐든지 함수는 기본형부터 먼저 배워야 되죠.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잽니다. y는 a의 x제곱. y는 a의 x제곱 꼴이에요. 근데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형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행이동할 걸 배우겠지만, 이 기본형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a가 1보다 큰 경우와 두 번째 a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케이스. 1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큰 미실 때 아니면 1이 아닌 1보다 작은 미실 때 양수가 되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미실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대단한 큰 이유는 없어요. 미세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아직 미분을 배우기 전이니까 숫자에 점을 찍어서 일단 표현을 해본다면 로그 2의,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라면 딱히 지금은 그릴 만한 방법이 없어요.
말한 대로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xy 순서상을 가지고 점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대략 파악하는 수밖에 없는데 x에 0 집어넣으면 1 나와요. x에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x에 3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x에 8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8 나오고 이게 갑자기 x는 천천히 커지는데 y는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하죠.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절반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그럼 이렇게 되면 x값이 점점 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값은 작아지긴 해. 작아지긴 했는데 이게 0이 될 수 있나? 0이 될 수 없잖아요. 밑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는 0이 될 수 없어요. 혹은 음이 될 수 있나? 음이 될 수도 없어요. 왜? 밑이 양인데. 양을 양만큼 거듭 제곱하면 양이 되고 양을 0만큼 거듭 제곱하면 양이 되고 양을 음만큼 거듭 제곱해도 어차피 양이에요. 역수가 될 뿐이 양이라는 얘기죠. 이 숫자는 음이 될 수 없는 조합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점점 x가 작아지면 작아지기 x값이 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체 지수값은 작아지긴 하는데 0이 되지도 않고 음이 되지도 않는다는 뜻은 x축에 닿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걸 이제 여러분 저번에 무리함수 할 때 배운 것처럼 그 유리함수 할 때 배운 것처럼 점점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뭐라 불러요? 점근선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x축이 하나의 점근선이 되면서 이 그래프가 x축에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붙어가지만 만나지 않는 이런 꼴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얘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훅 커지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그림이에요. a가 2보다 클 때는 저런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의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데 특징은 일단 첫 번째 무조건 0,0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1,2를 지나갑니다. 1,밑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1,밑. 세 번째 점근선이 존재하며 점근선은 x축 y는 0이 점근선이 되며 네 번째는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간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 x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건 보통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그러죠. 이 함수는 증가함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뜻인데 x라는 게 지금 어디 붙어 있었냐면 지수에 붙어 있죠. 그럼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커지면 그 지수의 값 전체 그 식을 계산 그 수를 계산한 값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디랑 연결되냐면 지수함수의 최대치수로 연결됩니다. 그럼 x의 범위가 작은 값이 주어지고 큰 값이 만약 주어진다면 x의 범위가 어떤 값보다 커 나왔고 어떤 것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시려면 밑이 1보다 큰 케이스에서는 함수 y값도 fa가 가장 작고 fb가 가장 클 거라는 얘기죠.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a가 있고 얘가 b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가장 작은 값, 얘가 가장 큰 값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까지 이해하시고 푸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y는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 이런 거예요. 밑이 1보다 작아. 하지만 양수인 거예요. 그럼 얘도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0제곱이면 1이 되고 x에 1 집어넣으면 저 밑이 나와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두 점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잖아. 그럼 몇 개 점을 더 찍어보는데 0,1 지나가고 1,2분 여기를 지나가고 x에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8분의 1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반대로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의 역수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값을 이어서 이 점의 좌표를 이어보면 이런 식 그래프가 나타나고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랑은 지나가죠. 두 개 점 무조건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은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요. 오른쪽 아래 x가 커진데 y는 작아진다는 뜻이고 이런 함수를 감소함수라 부른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겠죠. 여기 만약 x값 알파 있고 여기 x값 베타가 있어요. 그럼 알파보다 커나왔고 x의 범위가 베타보다 작을 때는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거든요. 다 그리지 말고.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최대값은 어디예요? 실제로 가장 작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가 이 함수값의 최대값이 나오고 가장 x의 큰 값인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제일 작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와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같이 그려봅시다. 근데 2분의 1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같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항상 같은 모양이에요. 그럼 두 개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0,1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가는 이게 밑이 2일 때 y는 2의 x제곱일 때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2분의 1의 x제곱. 둘은 무슨 관계처럼 보여요? 이 하늘색과 초록색은 무슨 관계처럼 보이죠? 무슨 대칭? 무슨 선 대칭? y축 대칭. 두 그래프는 딱 봐도 y축 대칭처럼 보이죠? 여기는 이 부분이 접어넘기면 반대편으로. 이 부분 접어넘기면 y축도 접어넘기면 반대편으로. 둘은 y축 대칭이야. 근데 우리가 배울 때 뭐라 배웠었냐면 어떤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럼 뭐라 배웠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여기는 xr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랬더니 얘가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고 식으로 봐도 아 둘은 y축 대칭 관계에 놓이는구나.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은 점근선을 x축으로 갖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는 단순해요. 이게 복잡하게 뭐 더 많이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래프는 비교적 단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이죠. 기본형을 배웠으면 당연히 표준형,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이 설명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y는 a의 x제곱이라는 기본형 그래프를 1번, x축으로 n만큼 1번,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x-m, y 대신에 y-m.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y는 a의 x-m 플러스 n. 얘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그 마이너스를 넘겨줘야 되니까 넘기면 이 밑 앞에 이렇게 음수가 붙는 겁니다. 밑 앞에 음수가 붙는다. 그다음 세 번째, 이걸 y축 대칭 이동하면 좀 전에 배운 것처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니까 a의 마이너스 x제곱 혹은 a분의 1 x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지막 원점 대칭 이동, 4번은 원점 대칭 이동. 원점은 당연히 배운 대로 이렇게 풀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꼴로 혹은 뭐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1의 전체 x제곱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 충분히 아는 내용이에요. 뭐 따로 새로 배운 건 없고. 근데 여기 왠지 빠진 게 있죠? 뭔가 대칭 이동할 때 뭐 빠져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말고. 평행이동,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응? 무슨 대칭? y는 x 대칭. 그렇죠? 이게 빠졌잖아? 왜 빠진 걸까요? 의미가 없어서? 아니요. 오히려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겁니다. 이거 뒤에 어디 설명하냐면 이 지수함수 넘어가면 당연히 교과과정상 로그 함수가 나오겠죠. y는 로그 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로그 a의 x. 근데 이 y는 로그 a의 x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주어져 있는 이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이 명령은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자고 배웠죠. 집어넣어요.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에 y를 넣어요. 이렇게. 그럼 모양이 이상해졌죠. 함수니까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는데 y가 지수로 가 있네. 이 지수를 떨어뜨릴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양변에 로그 취하는데 이왕 취하는 로그라면 밑을 뭘로 주는 게 좋아 보여요? a로 주는 게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앞으로 떨어지지?
로그 a의 x는 y 곱하기 왜 굳이 밑을 a로 뒀냐면 이거 지우려고. y는 로그 ax. 지수함수와 같은 밑의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구나. y는 x 대칭 관계가 성립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뒤에 더 자세히 언급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뺀 거지. 안중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죠. 아까 말했던 최대 최소는 이건 더 추가로 설명할 게 없는데 워낙 쉬워서 그래요. 지수함수는 단조 증가, 단조 감소예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너무 쉬워.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에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다. 단 그래프를 다 그리지 말고 마이너스 3 이상 x가 2 이하를 그려쳤을 때 이 그려진 범위 안에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오.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 함수는 1대1 함수죠. 요번에 이번 2학년 마지막 고사할 때 함수 파트 시험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1대1 함수 배웠지? 1대1 함수가 뭐예요? 정의는? x가 다르면 y도 이렇게 되면 그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죠. 다만 1대1 함수는 1대1 된 거와 다르게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고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1대1 함수를 빨리 구분하는 방식은 세로축과 무수히 많은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일 때는 함수가 성립하는 거고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일 때는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성립하는데 대신에 이렇게 y값 범위를 봤더니 y값 특정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범인데 실제 y값은 여기밖에 안 찍히잖아. 양수 구간만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역은 실수 전범인데 실제로 찍히는 치역값이 양수값밖에 안 찍히다 보니까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1대1 함수가 돼요. 지수함수는 전형적인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자, 이게 됐는데 어딘지 모르겠으나 x값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잘라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다 안 그려지고 어디만 그려지냐면 다 안 그려지고 여기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 범위는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그려지는 그래프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은 여기죠. 이게 누구예요? 함수 F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 이거 최소값. 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 x가 작으면 함수값도 작은 거고 x가 크면 함수값도 큰 거구나. 계산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3제곱 8분의 1 2의 제곱 4 최대값 4 최소값 8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럼 이제 반대가 되겠죠. x 작으면 y가 크고 x 크면 y가 작기 때문에 지수함수 최대 최소는 뭐 정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이 최대 최소를 변형해서 좀 복잡하게 뭐 치환을 거친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문제는 어려워지겠죠. 근데 기본 베이스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의 최대 최소를 기억할 게 뭐냐면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커지면 값도 커집니다. 굳이 한글로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걸로 설명할 거니까. 두 번째,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커지면 값은 작아져요. 이거 아까 설명하셨던 건데 또 따로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디로 다시 귀결되냐면 지수 방정식이나 또는 지수 부등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수 부등식. 여기죠. 거기로 이어지니까 이 내용을 이 한글로 표현된 이 단어
지수가 커지면, x가 커지면 값도 커진다, y도 커진다. 지수 커지면, x 커지면, 지수 커지면 값은 작아진다. y 값은, 함수 값은 작아진다.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이따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걸 하고, 자, 이것.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기본형은 아니죠.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럼 원래 얘는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y는 2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겠죠. 그럼 y는 2의 x-3, 그다음에 y 대신에 y-1이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진 거고, 원래 이 그래프는 0,1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그래프였을 거예요. 그 점근선은 x축이에요.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 그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 점의 위치, 0,1의 위치가 3,1로 바뀌어 있긴 하겠죠. 근데 점근선이 바뀌나요? 점근선은 안 바뀌죠. 점근선이 가로축이었기 때문에 그래프를 좌우로 움직일 때는 점근선은 여전히 x축이 점근선이에요. 단 y축을 1만큼 평행이동했네? 그럼 y축을 1만큼 모든 그래프를 위로 1만큼 끌어당기면 점근선도 y가 1 위로 올라가겠죠. 원래 점근선인 y는 0의 점근선이었는데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가 점근선이에요. 여기가 점근선이 돼요. 새로운 점근선. 그리고 아까 3,1이 x축에 원래 0,1이 있었던 게 x로 3만큼 가면 3,1에 찍혔던 게 다시 y축으로 1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면 4,1에 찍히겠죠. 그럼 4,1을 지나가면서 y는 1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이러한 지수함수가 그려지는 겁니다. 3,2죠. 이거 왜 4,1이에요? 3,2 위로 한 칸 갔으니까 3,2에 찍히겠죠.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근선 찾을 때는 x축 평행이동한 거리와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점근선 자체는 누구에 관련되냐면 뒤에 있는 상수값 y축 평행이동 그 숫자 크기만큼 이렇게 y는 1 하고 갖다 붙이시면 이게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이건 괜찮죠? 그럼 얘도 그러네? 만약 이 그래프의 점근선을 찾으려면 x가 어쩌고저쩌고 된 거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점근선이냐면 얘가 점근선이에요. 그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이게 점근선이에요. 됐니? 그래프를 그리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걸 아주 자세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대략 그리는 거야. 점근선이 y는 1이네? 그 위로 한 칸 가 있으니까 얘가 점근선인가 봐. 그리고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겠지. 그리고 x에 3 정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여기 3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2의 0제곱은 1이다. 1 더하기 1. 3,2 정도를 지나가겠구나. 대략 3,1 찍어요. 여기쯤 지나가겠네. 그리고 얘를 점근선을 가지면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이러한 지수 형태의 그래프를 띄겠구나 라고 대략 그리시는 겁니다. 이것도 밑이 1보다 작네? 근데 얘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니까 밑으로 2칸 내려가 있겠구나. 얘는 밑으로 2칸 내려가서 여기쯤에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이 만들어지며 그래프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구나. 근데 여기 보통 지수 0 만드는 값을 보통 주로 많이 대입하기 때문에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지수 0 만드는 값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0제곱은 1이죠. 1 빼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대충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쪽에 닿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대략 그리는 거예요. 대략. 어차피 이런 좀 정리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x 절편이니까. 근데 x 절편은 y가 0일 때를 찾아야지. y가 0일 때. 그럼 2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이 2가 되는 위치를 찾는 거고 그럼 배운대로 해볼까요? 얘는 2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얘랑 얘랑 같으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되죠. 이 위치가 마이너스 2에 위치한다는 걸 대략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절편 같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절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점근선과 그리는 방향이나 그다음에 이 지수가 0 됐을 때 위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절편은 상황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 좀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지만 엄청 막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편은 나중에 그냥 참고용으로 필요하면 구했더니 좀 위치가 좀 더 쉽게 잡힌다거나 뭐 그럴 때. 자, 그럼 이제 그림은 그렸고 점근선 방정식은 얘는 y는 1, 얘는 y는 마이너스 2. 치역의 범위? 치역은 당연히 y 값이 다 1보다 크죠. 이게 점근선이잖아. 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쉬워요. 좀 바꿔볼까요? 문제는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의 점근선과 치역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랑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점근선은 어디 있는 건 확실해. 마이너스 2 있는 건 확실해요. 점근선을 그렸어. 마이너스 2. 여기쯤에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밑이 1보다 큰데 앞에 음이 붙었네? 이 음이 붙은 건 어떻게 처리하지? 쉬워요.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 근데 만약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을 그리려면, 얘랑 얘랑 차이가 뭐예요? 앞에 음 붙었잖아. 이 음은 어디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거겠지. 이 음이로 넘어가서 이 대표적으로 이 앞에 음이 붙은 거니까.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이 실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음이 붙으면 원래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했던 그래프를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접어 내리는 현상인 거죠. 반대로. 그럼 얘가 점근선이면서 아까 말했잖아. 얘가 점근선이면서 저 그래프를 반대로 접어 내린 거니까 아마 그래프는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이 되겠죠. 이런 느낌을 그리시면 돼요. 이런 느낌. 근데 이런 위치가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필요하면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위치가 좀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찾죠? y절편 x가 0일 때 y값. 여기 x가 0 집어넣어요? 그때 y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 이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죠? 여기다 이제 0 집어넣으면 2분의 1제곱 2분의 4 뭐죠? 이걸 푼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걸 푼 거죠? 왜 이걸 보고 있나요 지금? 이걸 봐야죠.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7. 여기쯤이 마이너스 3분의 7 정도 되면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들어가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찾아놓으면 이 그래프를 그렸고 점근선은 얘가 되며 치역의 범위는 y가 오히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위치에 놓이죠. 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위치에 맞게 잘 찾아주시면 되고 자, 이리로 바로 갈게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후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 b 값을 구하시오. 해봅시다. 천천히.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셔라. 그럼 식은 바꾼 대로 해봅시다 그냥. y 대신에 y 플러스 4, x 대신에 x 마이너스 대입한 다음에 플러스 4를 넘기게 되면 이 마이너스 4는 이 지수 뒤에 붙겠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다시 y축 대칭 이동해라.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럼 나머지는 놔두는 거죠. 아무것도 건들 필요 없어요. 그냥 x자리, 여기 x자리 대신에만 마이너스 x를.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이게 얘랑 같아야 돼요. a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b. 자, 이제 같게 만들려 했더니 이 모양 좀 안 예쁘죠? 밑이 일단 틀리잖아. 얘는 2분의 1인데 얘는 2인데. 그럼 여기는 2분의 1을 여기 2에 맞추라는 뜻이죠. 그래 A 값이 찾을 테니까. 맞춰봅시다. 2분의 1을 2로 맞추려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2지. 지수에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역수를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역수 2. 됐니? 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할까요? 어쨌든 얘는 2분의 1 역수지. 이 지수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붙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어디서 때우냐면 여기서 때우는 거예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괜찮아 보여요. 그럼 얘는 지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꼴이잖아. 지수가 곱셈이면 이거 뭐 할 수 있냐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지수가 만약에 곱셈 처리돼 있으면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지수 법칙. 그럼 여기를 먼저 밑으로 쓰는 거예요. 2분의 1의 밑에다 이거 먼저 갖다 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위에 x-1 이런 지수를 x 플러스 1 이런 지수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이걸 처리했더니 얼마죠? 2분의 1의 역수 2가 돼요. 2에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 근데 아직도 안 맞아요. 얘는 2의 x제곱이고 얘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잖아. 그럼 다 찢어야 된다는 얘기죠. 2의 x제곱에 2분의 1을 곱하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가 덧셈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 따라서 2의 x제곱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a. 그 a가 2가 되며 뒤에는 상수값 b는 마이너스 4가 된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8이 정답이다. 함수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x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바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3만큼 지수가 x 플러스 4로 바뀌고 y축으로 2만큼 이 뒤에 플러스 2가 붙겠죠. 자, 원점 대칭 이동.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근데 이 마이너스는 조심해야 돼요. 우변으로 넘겨야죠. 넘기면 이 숫자 전체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2로 바뀌겠네요. 자, 이 그래프가 얘랑 같습니다 라고 되네요. 근데 이게 밑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이거를 3분의 1을 바꾸든지 아니면 얘를 아예 3으로 바꾸든지. 근데 이 케이스는 얘를 아예 3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y는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x를 곱하면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 우리가 해야 될 거는 3의 마이너스 x제곱과 a를 분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해. 여기 있는 숫자만 바꾸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좀 이따 처리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위에 있는 이 값이죠. 그럼 얘는 27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이걸 갖다 붙여요. 붙였더니 y는 마이너스 27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얘가 누구죠? 이게 a예요. 얘가 b입니다. 이렇게 구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다음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이동한 후 y축에 대해서 대칭. 일단 x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x 대신에 x-2가 들어가는데 여기 지수에 x-1을 대입하면 x-2 플러스 1이니까 x만 남고 이렇게 돼요. 얘를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k를 지나간다. 각각 대입합시다. y에 k,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 3, k 값은 3이 된다. 마지막 문제, 2-3번 문제. 다음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아니죠. 다음 그래프를 x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가 아니고.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 됐죠? 얘가
얘가 이거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b는 금방 구해졌는데? b는 얼마예요? 3이죠. 그치? y축에 평행한 얘가 점근선이니까 y는 3. b 값 3이에요. 이건 뭐 너무 쉽게 구해졌고. 그럼 a 값을 어떻게 구하지? 뭘 고민해? 굉장히 단순한 거야. 왜냐면 여기 a를 구하려면 나머지 문자인 x와 y에 어떤 수가 들어야 되는데 함수 그래프를 보고 x, y에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지나는 점 하나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지나는 점을 봤더니 여기 있네요. 1,2. 이거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y에 2 대입하고 x에 1 대입하면 x에 1 대입해요. 그럼 2에 2-a 플러스 3 괜찮나요? 이항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항하면 2에 2-a 제곱 2가 반대로 넘어가면 1 1은 2의 몇 제곱이에요? 0제곱 따라서 2-a가 0이 되는 a 값은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a 값은 2가 되고 a 값 2 구해줬고 아까 b 값은 구했죠? b 값 3 둘 더하면 5 이렇게 됩니다. 다 맞추신 분? 저요. 두 분? 동환이 뭘 틀렸나요? 저요. 몇 번 실수했어요. 1번을 현민이는 진짜. 계산하다가 저요. 그 봤다고 아까 전에 너. 봤잖아 내가 너랑 지우랑 둘이 맞췄다고 얘기해서 더칭스 그래프가 여기는 PQ의 곱이 64일 때 A 플러스 B 값 구하는 건데 많이 안 어려워요. 이것도 많이 안 어려운 게 이 점의 좌표가 뭐죠? A, P죠. 이 점의 좌표는 B, Q예요.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 일단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Y에 P를 대입하고 X에 A를 대입하면 이렇게 Y에 Q를 대입하고 X에 B를 대입하면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는 PQ의 곱을 원하니까 위아래식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PQ의 곱은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되게 되고 PQ가 64잖아요. 64는 2에 6제곱.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6이더라. 이건 AB가 각각 얼마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AB가 얼마인지 몰라. 절대 못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합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합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응? 둘 다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건너갈까 싶어서 잠깐만.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저기요 아저씨 네. 삼각형의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어차피 이 밑변이 AB가 되고 높이는 4가 높일 테니까 그럼 결국은 2AB를 구하면 넓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핵심은 AB의 길이 구하는 얘기고 여기는 점의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점을 알파라고 이 점을 베타라고 합시다. X좌표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알파, 4. 이 점의 좌표는 베타, 4가 돼서 둘을 대입해봐요. 그러면 4는 2에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4는 여기다 이제 베타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얘는 2의 베타 제곱. 근데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제곱, 여기도 2의 제곱 이렇게 되다 보니 2알파의 값이 2가 되려면 알파는 얼마죠? 1이고요. 베타는 2가 되네요.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이 길이 얼마란 얘기예요? 1.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괜찮아요? 우리가 안 하는 거는 복소수밖에 없어요. 다 대소비교 합니다. 세수의 대소비교를 하시오. 어이구, 저걸 내가 어떻게 할까? 2의 0.6제곱과 4의 3분의 1제곱, 4제곱은 8.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규칙을 찾아야죠. 이렇게 복잡한 수일수록 규칙은 밑이 모두 다 2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에 0.6도 나쁘진 않지만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바꿔보고요. 얘는 2의 제곱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 얘는 4제곱근 2의 세제곱. 그럼 이거 지수를 바꾸면 2의 4분의 3제곱. 자, 이거를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난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얘네들을 y라고 둬봅시다. 그럼 얘네는 어디서 나온 값들이냐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라는 지수함수 위에다가 얘는 x에 뭘 대입한 거죠? 5분의 3을 대입한 거고 얘는 x에
3분의 1에 대입한 값이고 얘는 x에 4분의 3을 대입한 값이에요. 그러면 딱 이 값들이 나타나죠. y값들로. 근데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함수잖아요. 미시 1보다 큰 지수함수는. 그럼 결국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아까 선생님 이게 중요하다고 노란색으로 써드렸던 거 있죠. 미시 1보다 클 때는 지수 커지면 값도 커지는 거지. 그럼 이 지수의 크기를 보세요. 5분의 3 대충 0.6, 3분의 2 대충 0.6666, 4분의 3 0.7 대충 그렇게 되죠. 0.7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렇게 되네. 지수의 크기가 5분의 3보다는 3분의 2가 크고 걔보다는 4분의 3이 크다는 얘기는 미시 2인 지수를 취해도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수 커지면 값도 커진다는 얘기는 지수의 부동호 방향과 값의 부동호 방향은 동일하다. 따라서 여전히 이쪽으로 커지긴다. 제일 큰 값은 이렇게 크게 대소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얘도 그렇죠. 그러면 얘는 0.1이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에 2분의 1제곱. 얘는 10분의 1의 제곱에 이게 10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3분의 2제곱. 얘는 10분의 1의 세제곱. 그럼 얘는 10분의 1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되네. 이번엔 미시 1보다 작죠. 그렇잖아요. 미시 1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감소함수. 그럼 반대로 지수 커지면 값이 작아지잖아. 그럼 지수 부동호 방향과 값의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책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수를 봤더니 2분의 1은 대략 0.5, 3분의 1은 0.6 어쩌고저쩌고, 4분의 7은 0.7 어쩌고저쩌고. 그럼 숫자 지수의 크기를 본다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값은 반대로 커진다는 얘기네. 지수 커지는 방향으로 숫자는 작아지는 거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여기는 연습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여기 최대 최소. 자, 다음 주어져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오. 이것도 쉬워요. 보세요. 1번은 너무 쉽죠? 지수 함수인데 최대 최소 구하라는데? 이게 미시 1보다 크네? 뒤에 여기 뭐 물론 지수에 x-1 있고 1도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미시 1보다 큰 거잖아. y는 2의 x제곱을 x가 1만큼, y축 1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그래프는 여전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저 함수식을 f로 둔다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올 테고 최대값은 최대 3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겠죠. 이렇게. x 큰 값 집어넣으면 최대, 작은 값 집어넣으면 최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3제곱, 8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8분의 7. 얘 1 집어넣으면 2. 그렇죠. 8분의 9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쉽죠? 근데 이제 2번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미시 2고도 있고, 3도 있고, 어쨌든 미시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증가함수니까 이게 최소? 최대인가?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써야 되냐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x제곱, 얘는 3의 x제곱, 이렇게 봐야 돼요. 밑을 하나로 모아야 돼. 밑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과 3을 먼저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x제곱. 그럼 밑이 하나로 모이는데, 이게 얼마예요? 4분의 1. 거기다 3 곱하면 4분의 3이에요.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큰 게 아니었어요. 밑이 1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f-1이 최대, f1이 반대로 최소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1 집어넣으면 이게 최소 4분의 3. 근데 이게 밑이 1보다 작은 걸 확인했으니까 최대 추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했지만 사실은 만약 최대 추소만 구하는 거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지 말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양쪽 끝값을. 집어넣으면 두 개 값이 나오지. 이게 더 크잖아. 이게 최대가 이게 최소야. 당연히 이 그래프가 2차 함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서 감소하기도 하고 어느 위치에서 증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복합적 그래프라 이 관계성을 따져줘야 되는데 얘는 어쨌든 뭐 이렇게 가든 좀 뭐 이렇게 증가 함수였든 이렇게 감소 함수였든
범위를 잘라내. 잘라내면 여기만 남는데 요 구간 안에서 요 사이값 있죠? 양쪽 끝값 사이에서 최대나 최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나요? 없잖아. 올라갔다 내려와야 최대 최소가 바뀌는 건데 계속 올라가는 중이라 어차피 양쪽 끝값에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일 수밖에 없고 얘도 그래요. 이렇게 잘라내잖아 범위를.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 안에서 양쪽 끝값을 제외하고 요 사이에서 얘네보다 더 크거나 작은 값 존재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무슨 말이 이해돼요? 범위 양쪽 끝값 얘 제외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얘보다 더 큰 값 존재? 아니잖아. 그럼 얘보다 더 작은 값 존재? 아니잖아. 어차피 양쪽 끝값에 최대 최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으면 그냥 대입해도 괜찮아. 대입해서 큰 값 나왔으면 그게 최대, 작은 값 나왔으면 최소. 근데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시면 양쪽 값 대입해서 크면 최대, 작으면 최소라고 설명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증가함수 다 따지고 왜 그러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야 문제가 바뀌어도 적용이 되잖아. 답만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좀 그렇게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려울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남은 거는 2개 유형 남았죠? 빨리 끝냅시다. 필수 6번 문제. 자, 여기서부터 좀 연습을 해볼 건데 잘 들어. 여기 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앞쪽까지는 참 쉬워. 근데 사실 이것도 쉬운데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잘하면 쉽고 생각이 약간 꼬이면 헷갈려요.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잘 봐. 어쨌든 얘는 핵심이 미시 2라는 거예요. 그럼 증가함수지. 요 위에 지수가 있지. 물론 얘입니다. 이거. 이 2차식.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최대 최소 구하려면 이 함수식의 최대는 언제 나올까? 지수가 가장 클 때 나오겠지. 왜냐면 이게 증가함수니까. 그럼 최소, 이 함수의 최소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수가 가장 작을 때 나오겠죠. 맞니?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럼 지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지수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찾아내야 돼요. 이때부터는 지수는 잊어버려. 이때부터는 2차 함수야. 알겠니? 이때부터 2차 함수야. 아, 이걸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얘를 뭐 t라고 두면 이거 하나의 값이 나올 테니까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평면에 이런 축이 있어요? 네가 만들면 되지. x값 집어넣으면 y가 t값에 대응될 거 아니야. 그럼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축은 어디 있어 그러면? x값 축은, 저하고 대칭 축은 2에 있죠. 이렇게. 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이차함수 축 구하는 거.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래. 그럼 1이면 이 바로 왼쪽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값이고 4는 상대 좀 더 떨어져 있는 값이죠. 왼쪽 한 칸, 오른쪽 두 칸이니까. 그럼 그래프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나타나요. 맞니? 그럼 이 그래프 안에서 언제가 가장 크고 언제 가장 작은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언제 가장 커? 이거 제일 크죠. 여기 x값에 2를 집어넣었을 때가 그때가 제일 큰 값이에요. x 2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3 언제? 1일 때. 지수가 가장 클 때가 언제예요? 지수가 1이 됐을 때. 지수가 1이 됐을 때. 이게 최대값이야. 답은 최대값이 2 이렇게 되고 그럼 지수 가장 작을 때는 이 이차함수 가장 작을 때는 여기지. 4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4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4 아니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3이니까 없어지면 마이너스 3. 지수 가장 작을 때는 지수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지수가 마이너스 3일 때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일 때가 이 함수의 최소값이라고요. 답은 8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쉬운데 이걸 이해 못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막 여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지수가 복잡한 2차 함수인데 x 범위도 나와 있고 그거 어떻게 알아내는 거지? 그래서 헷갈리면 아예 원초적으로 이렇게 한글로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한글로. 자, 이거 해볼게요. 2번. 다시. 좀 전에 이해가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2번 다시 보세요. y는 밑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지수가 나오면 그냥 머리 비우고 그냥 지수라고 생각해. 지수. 얘가 지수야. 이걸 그냥 퉁쳐서 지수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잖아. 어차피 우리의 핵심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최대값이 얼마인지, 이 함수의 최대 얼마예요? 최소 얼마예요? 이걸 물어보는데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럼 최대값은 지수가 어떨 때 나와요? 지수가 가장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지. 그렇지? 감소함수잖아. 맞니? 그 보통 지수함수의 가로축 범위, x축 범위는 지수값을 말하지. 그래프가 감소함수면 지수가 작아야 큰 값이 나오고, 지수가 가장 작아야 큰 값이 나오고, 지수가 가장 클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나오잖아요. 맞니? 감소함수니까 다시 앞에서 이거 써드렸죠. 이거요. 그래서 이거 내가 괜히 써두는 게 아닌가? 이거 괜히 써준 게 아니다.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 커지면 값은 작아져. 이걸 기억하라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밑이 1보다 작은 게 있었죠? 지수 커지면 값이 작아져. 그 얘기는 지수 가장 클 때 값은 가장 작아. 그럼 반대로 지수 가장 작으면 값은 가장 커. 자, 보세요. 밑이 1보다 작네? 그럼 지수 가장 작으면 내 값은 값은 가장 커요. 그럼 반대로 값이 가장 작아지려면 지수는 반대로 지수가 가장 클 때를 찾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수함수 잊어버리세요. 이제 내용을 파악했으면 지수함수는 잊어버리고 2차 함수를 봐야 돼요. 지수가 누구지? 야, 지수 누구야? 얘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얘가 이 범위 안에서 그림을 그려졌을 때 얘 자체가 지수도 알겠지? 얘 자체가 지수야. 그럼 아래로 부룩한 포물선을 떠올리면 돼. 아래로 부룩한 포물선. 축은 어디 있어요? 3에 있겠죠. 네. 그럼 3을 기준으로 왼쪽 한 칸, 오른쪽 두 칸. 그림은 왼쪽 한 칸, 오른쪽 두 칸. 상대적으로 좀 더 위에 있겠죠? 지수 가장 작을 때 언제예요? 지수 가장 작을 때? 야, 이차함수 너 제일 밑에 있을 때 언제야? 여기 있겠지. 여기 x에 3 집어넣었을 때. 그럼 3 집어넣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5, 마이너스 4. 저 지수를 말하는 거야. 제가 제일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4일 때예요. 지수가 마이너스 4일 때, 3분의 1 밑 지수의 마이너스 4일 때가 제일 커요.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이면 그건 3의 4제곱을 말하기 때문에 81이 최대값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야 지수, 너 이함수죠? 야 지수, 너 가장 클 때는 언제야? x에 5 집어넣었을 때요. 5 집어넣어보세요. 그래서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30 플러스 5. 이게 0되네? 저는 지수가 0일 때가 지수가 가장 클 때예요. 그럼 지수 가장 클 때가 실제로 이 함수의 최소값이니까 3분의 1 0제곱일 때가 최소값이더라. 얼마예요? 1 이렇게 된 거죠. 아셨습니까? 자, 이거는 시간이 좀 없어도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밑에 거는 집에서 하시고요. 이거 해보세요. 6-1번, 1번, 2번 지금 해봐. 자, 정의역이 다음 같은 범위 안에서 주어진 이 함수, 주어져 있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풀기 전에 감이 먼저 와야 되는데 밑이 일단 여러 개라는 게 문제고 항이 하나가 아니고 다항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없다면 할만하지. 이거는 9의 x제곱을 y축 4만큼 혹은 얘가 없다면
이것도 할만해요.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일에 있는데 다시 걔를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반대로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2배 시켜서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다시 y축 4만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각자의 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두 개 더하기 빼기로 묶이게 되면 곱셈이면 아까처럼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게 더하기 빼기가 되면 문제는 붙일 수가 없죠.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치환해 볼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첫 번째, 3의 x제곱을 t라고 둬볼까? 그럼 9의 x제곱은 t제곱이 되겠죠. 3의 x제곱 제곱한 게 9의 x제곱이니까. 근데 대신에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나온 범위에 x범위가 이제는 x범위 아닌 t범위로 바꿔놔야 되겠지. 이거 왜 t범위로 바꿔야 되냐면 치환은 했어. 식을 바꿔 써봤어요. y는 9의 x제곱 대신에 t제곱,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이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6t 이렇게 돼요. 근데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는데 여전히 x의 범위밖에 안 나와 있잖아. t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x의 범위가 나와 있죠. 적용이 바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치환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영역이 바뀌어요. 이 바뀌는 영역을 보통 변역이라고 부릅니다. 바뀐다, 변화한다, 영역이 바뀐다, 변역. 그래서 변역을 설정해야 돼요. 결론은 새로운 영역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t의 범위예요.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x가 이 범위 안에 있는데 t의 범위를 찾겠다는 얘기는 x가 지수로 와 있는 밑이 3인 3의 x제곱 범위를 찾아야 되죠. 그럼 얘도 밑을 3을 취해야 되고 얘도 밑을 똑같이 3을 취해야 되는데 밑이 1보다 크면 지수 부동호 방향과 미세의 부동호 방향은 다르지 않죠. 값의 부동호 방향은 다르지 않죠. 따라서 3의 x제곱이 t가 됐는데 t는 3의 0제곱인 1보다는 커나왔고 3의 제곱인 9보다는 작거나. 동의하세요? 자, 다시 설명한다. 첫 번째, 3의 x제곱을 t라 잡았는데 치환은 좋으나 이 범위가 t에 대한 범위가 안 나오므로 이 영역값 x가 0 이상 2 이하이라는 이 범위를 x의 범위가 아닌 3의 x제곱 범위를 바꿔야 된다고. 그럼 이 x에다가 이 x가 이제는 값이 아닌 지수값을 바꿔야 돼요. 지수 형태로 올려놓는 거죠. 근데 얘만 밑을 3 취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얘도 밑을 3 취하고 얘도 밑을 3 취하는데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형태를 띠게 되면 지수의 부동호 방향과 값의 부동호 방향은 같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t의 범위가 3의 0제곱인 1보다 커나왔고 9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 나타난 거죠. 1 이상 t는 9 이하 이렇게 돼요. 이제부터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축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t값 3에 있고 1부터 9까지 그리니까 1은 왼쪽 2칸, 9는 오른쪽 6칸 뭐 이런 느낌으로 포물선이 그려져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한 게 원식의 최대 최소랑 같은 겁니까? 같게 만들려고 이 짓을 한 거야. 이 식과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고 치환을 했고 이 x범위와 같은 범위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도 새로 설정했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는 결론은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와 결국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럼 언제가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그러면 t값이 얼마일 때? 9일 때요. t가 9일 때 여기다 9 집어넣어 보세요. 81 마이너스 계산해봐. 얼마야? 81 마이너스 69, 54 플러스 4. 그럼 81 마이너스 50이니까 31. 31 값이 최대예요. 최대 31.
그럼 최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t가 요때다, 요때. t가 3일 때. t가 3일 때. 최소, 3 집어넣어보세요. 얼마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값은 31,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인데 좀 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는 뭐라 나오냐면 최대값을 갖기 위한 x가 얼마이고 최소값이 되기 위한 여기 x는 얼마입니까? 하고 t값이 아닌 x값을 물어보겠죠. t는 네가 임의로 치환하고 문제 어디도 t가 없어요. 문제 편하게 풀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문자일 뿐이지 t는 사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찾았는데 최대가 되기 위한 x가 언제입니까? 최소가 되기 위한 x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변환해야 되죠. t가 9라는 게 뭐죠? 3의 x제곱이 9일 때요. 그 x는 얼마예요? 2일 때요. x 2일 때 최대, 이 함수는 최대 30일을 갖고 t가 3의 x제곱이 3일 때, 그럼 x가 1일 때 최소 마이너스 4를 갖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정확한 풀이가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시간상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예, 좀 시간 지났지만 좀 집중해 주시고. 이게 더 어려우니까. 이건 누굴 치환해야 될까요? 2의 x제곱을 a?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역수니까 a분의 1?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얘는 a제곱분의 1 플러스 4 a 플러스 a분의 1. 이거의 최대 최소를 이걸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풀 수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치환을 할 때 조각 이런 케이스는 조각조각 내지 말고 그냥 통째로 이 통째를 그냥 t라고 두는 겁니다. 얘를 통째로. 그 양변을 제곱해. 배운 대로 곱셈공 쓰는 겁니다. 양변 제곱하면 얘는 2의 x제곱이 제곱이니까 4의 x제곱, 얘 4의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이제 두 개 합의 제곱식이니까 2를 곱한 다음에 2배 해야 되죠. 근데 역순위가 곱한 1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해됐어? 곱셈공 쓴 겁니다. 양변 제곱. 그러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저 식 전반적으로 식이 y는 얘가 이걸로 바뀌어요. t제곱 마이너스 2. 얘는 이게 t로 바뀌니까 플러스 4t. 그 뒤에 아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 위에 아래로 부록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약간 싸한 게 아까는 x의 범위가 있었잖아. 지금 x의 범위가 없지. x의 범위 없으니까 아니, t의 범위도 x 범위 없다는 얘기는 실수 전범위라는 뜻이고 실수 전체라는 뜻은 그럼 t도 실수 전체 아닌가라고 묻어가고 싶었는데 이 문제는 묻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t의 범위가 나와요. 없던 범위가 나와.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t로 표현되어 있는 일부 중에 얘가 양수죠. 얘도 양수죠.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이번 여름 시험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양수와 양수의 합? 양수합의 최소. 산술기야. 산술기야. 양수인 2의 x제곱과 양수인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면 두 양수를 더하면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커 나갔죠. 근데 얘네는 역수랑 곱하면 1이 돼서 루트 1이 날라가요. 그리고 생각났어. 선생님 저번 시험 볼 때 두 양수 합의 값을 구하는데 두 양수가 완벽히 역수형 되면 역수합의 최소는 항상 2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니? 그럼 이게 항상 이 값은 항상 2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갑자기 t의 범위가 이렇게 출현합니다. x 범위가 없었으니까 t 범위도 없겠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조심하셔야 돼요. 다 됐네 그러면. 이제 다 푼 거죠.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에 있어요. t값 마이너스 2. 근데 2 이상 그리래. 그럼 2는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의 오른쪽 4칸에 이렇게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뭐만 나올 수 있죠? 최소만 나와요. 최저값은 못 나오죠.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이 함수의 최소,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은 여기다 2 대입하면 4 플러스 8 마이너스 2 12 최소가 돼요. 근데 문제도 그냥 최소만 구하는 게 아니고 주어져 있는 저 함수의 최소값과 그때 x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니? 이거 해야 돼. t값 2일 때를 찾아야 돼요. t가 누구죠?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가 2일 때.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이 역수관계지? 뭐 예를 든다면 여기서 약간 뭐 치환을 해도 되는데 2의 x제곱을 내가 막 a로 둔다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a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되죠. 양변에 a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 되고 완전 제곱식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며 따라서 a 값은 1. 그럼 여기 t가 2일 때는 x가 1일 때 최소 10 갖는다. 맞아? 아니야. 지금 네가 구한 1은 x값이 아닌 a값이에요. a가 누구였죠? 2였어요. 2의 x제곱이 1일 때. 그 얘기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x 0일 때 최소를 갖는다라는 표현이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눈치껏 눈치 까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일일이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이게 좋은 풀이지? 근데 시험에서 들어왔는데 이걸 이렇게 풀고 있으면 꽤 시간 낭비해요. 딱 보고 눈치 까야 돼. x에 뭐 집어넣어야 이게 2가 되는 거지? x에 0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1, 2의 0제곱 1 합치면 숫자 딱 떨어지잖아. 그럼 의심할 필요 없어요. x에 0이구나. 약간의 직관력도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서술형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 x에 0 집으면 되겠다. 이게 풀어봐야 꼭 아는 건 아니니까. 아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수업이고요. 과제는 당연히 다 푸시는 겁니다. 실력은 뭐 혹시 풀 수 있으면 풀고 안 되면 일단 푸는 데까지는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일단 알겠어요.